안녕하세요. 넌지시 알려드리는 친절한 박우영입니다. 오늘은 윈도우즈 설정 중 시스템 항목의 알림 및 작업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및 작업은 요즘 스마트폰 사용하시면 맨 위에 있는 알림바, 노티피케이션 바에서 문자가 오거나 카카오톡이 오거나 각종 앱에서 알려주는 내용들을 표시해 주잖아요. 뭐 시간도 나오고 날짜도 나오죠. 그런데 이 알림 및 작업은 이 윈도우즈 화면 오른쪽 밑에 말풍선 표시를 눌러보면 나오는 이 알림바에 내가 사용하는 앱이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싶은 정보들, 각종 기능을 좀 켜고 끄기 쉽도록 하는 단축 아이콘들, 이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항목이에요. 맨 위에 있는 바로가기 항목이 바로 단축 아이콘에 대한 부분인데요. 바로가기 편집을 누르면 오른쪽에 있는 참 메뉴, 윈도우에서 이렇게 화면 오른쪽에서 열리거나 왼쪽에서 열리는 이런 바형 메뉴를 참 메뉴라고 했었죠. 윈도우즈 8부터 이 참 메뉴를 활용하려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사용자들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질 못해서 윈도우즈 10에는 다시 시작 버튼이 돌아오게 됐죠. 하여튼간에 이 참 메뉴에 보면은 오른쪽 밑에 부분에 이 태블릿 모드, 네트워크 모든 설정, 집중 지원, 이런 바로가기 아이콘들이 있어요. 설정상 바로가기 아이콘들, 이런 것들을 좀 편집하는 항목인데 10가지 지금 항목이 있죠. 이 중에 사용 안 하는 항목, 뭐 위치 항목이라던가 연결, VPN, 뭐 집중 지원, 이런 항목들을 사용 안 한다, 이렇게 핀 제거하는 표시를 눌러서 빼준 후에, 제거한 후에 완료를 누르고 다시 오른쪽 밑에 말풍선 표시를 눌러보면 제거한 항목들이 없어졌죠. 이 상태에서 내가 필요한 항목이 다시 생겨서 추가하고 싶을 때 이 설정의 알림 및 작업에서 바로가기 편집을 눌러서 편집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이 말풍선 표시 밑에 있는 바로가기 항목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편집을 누르면 똑같은 편집창이 열려서 편집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추가 버튼을 누르면 지금 아까 제거한 항목들, VPN, 연결, 위치, 집중 지원을 추가할 수 있고, 이 항목들의 순서를 바꾸고 싶으면 드래그해서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를 통해서 순서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순서를 다 변경하고 사용하지 않는 항목들을 없앤 다음에 완료를 누르면 이렇게 나에게 필요한 아이콘들만 편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참 메뉴, 이 바로 알림센터 항목, 이 알림센터 항목의 위에 부분이 스마트폰으로 치면은 그 메뉴에 있는 노티피케이션 바, 알림바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각종 앱에서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이 윗부분에 표시가 되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리얼텍 오디오 관리자가 잭이 연결되었습니다 하는 알림을 하나 표시하고 있죠. 이 알림은 전체적으로 켜거나 꺼서 알림이 오지 않도록 할 수 있고요. 집중 지원 설정. 집중 지원 설정은 왼쪽에 있는 알림 및 작업 항목의 다음 항목인데, 알림 및 작업을 먼저 확인한 후에 그 후에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금 화면의 알림 표시. 잠금 화면이라는 것은 스마트폰 잠금 화면도 많이 보셔도 아시겠지만 비밀번호를 입력해야지 바탕화면이 나오는 화면을 잠금 화면이라고 하죠. 그래서 켜져는 있지만 동작은 하지 못하도록 한 화면, 보통 배경화면만 나와 있습니다. 잠금 화면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잠금 화면을 볼 수도 있으니까 거기 잠금 화면에도 내 앱의 알림을 표시할 건지 아닌지, 아니면 컴퓨터가 잠금 화면 상태에 있을 때 VoIP 통화, 그러니까 카카오톡의 데이터 통화 같은 것들이 왔을 때 그거를 표시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아닌가, 그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고요. 새로운 기능과 제한 내용을 강조 표시하기 위해 업데이트 후와 로그인 시 때때로 시작 환경, 윈도우즈 시작 환경을 표시한다. 이 기능은
윈도우즈를 업데이트한 후에 컴퓨터가 켜지면 새로운 기능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표시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표시해 줄 거냐 아니면 표시하지 않을 거냐 그 내용을 선택하는 항목이죠. 그리고 윈도우즈에 대한 팁을 표시할 것인지 아닌지 선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앱 알림 받기. 이 알림 센터는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앱들, 그러니까 프로그램들의 알림이 표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앱 알림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자동으로 등록이 되고 이 등록된 프로그램들의 알림만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설치되어 있는 거의 모든 앱에서 이 알림 표시 줄, 그러니까 메뉴에 있는 노티피케이션 바, 알림바에 자기가 원하는 알림들을 표시할 수 있지만 윈도우즈의 알림 센터에는 지금 이 정해져 있는 앱들, 이 앱들의 알림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앱의 알림을 그냥 켜고 끄는 것만 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알림에 대한 세부적인 설정도 할 수 있는데 알림을 눌러보면은 켜고 끄는 상태, 알림 배너를 표시할 것인지. 알림 배너라는 것은 이 알림 센터 말고요. 알림이 왔을 경우에 이 오른쪽 밑에 부분에 메시지가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는 항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처럼 잭이 연결되었습니다 부분이 이렇게 오른쪽 밑에 부분에 표시가 되죠. 이 오른쪽 밑에 표시되는 이 알림을 알림 배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를 누르면 들어가게 되고요. 새로 표시된 알림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오른쪽 밑에 한 개의 새 알림이 있다고 표시가 되고 숫자도 하나 표시가 되죠. 이렇게 화면 오른쪽 밑에 나와 있게 되는 알림창을 알림 배너라고 해요. 알림 배너 표시를 꺼두면은 이렇게 갑자기 오른쪽에서 튀어나오는 알림창이 안 나오겠죠. 그리고 잠금 화면에서 알림을 비밀로 유지. 잠금 화면에는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화면이기 때문에 알림의 내용, 지금 잭이 연결되었습니다. 이런 거는 좀 민감한 정보는 아니지만 메일이 도착했거나 아니면은 뭔가 다른 사람한테 메시지가 왔거나 할 때 그런 내용을 잠금 화면에서 비밀로 표시해 주는 거죠. 그리고 알림 센터의 알림 표시. 이 내용이 알림 센터를 눌렀을 때 표시가 되도록 할 것인지 표시를 안 시킬 것인지. 그래서 알림 배너 표시만 해놓고 알림 센터의 알림 표시를 꺼두면 오른쪽 밑에 배너는 나오는데 알림 센터에는 알림 내용이 안 나오도록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알림이 도착할 때 소리가 재생되도록 할 것인지 아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알림 센터에서 표시되는 알림 수, 이 내용은 이 크롬 항목이 알림 센터에 몇 개의 알림을 표시할 수 있게 해줄 것인지 그 내용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리얼텍 오디오 관리자라는 위에 큰 항목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알림의 내용이 있는데 이 앱별로, 이 프로그램별로 몇 개의 알림을 표시해 줄 것인지 그 내용을 선택하는 겁니다. 알림 센터의 알림 우선순위, 이 내용은 이 알림 센터에서 이 위쪽으로 되어 있으면은 최상단에 이 크롬의 알림이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상단은 하나의 앱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롬을 위쪽으로 선택하고 싶으면 지금 검색이 위쪽에 표시되도록 설정되어 있는데 크롬으로 바꿀 것인지 물어보는 게 나오죠. 이거는 원하시는 바에 따라 변경해 주시면 되고 그 밑에 높음과 보통이 있어요. 높음과 보통이 있는데 이 높음과 보통은 이 각 앱별로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우선순위에 설정된 앱의 알림이 보통으로 되어 있는 앱보다는 조금 더 위쪽에 표시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리얼텍 오디오 관리자 높음으로 되어 있고 보안 및 유지 관리는 보통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두 앱에 알림이 같이 표시됐을 때 리얼텍 오디오 관리자가 보안 및 유지 관리보다는 좀 더 위쪽에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설정의 안에 세부 설정에 들어와서 높음, 보통 이 내용을 설정해 줄 수도 있지만 알림 센터의 리얼텍 오디오 관리자 이 앱 이름을 오른쪽 클릭해서 우선순위를 제거하거나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높음으로 바뀌었죠, 바로.
이렇게 알림센터의 세부 설정에서 이런 내용들을 설정할 수 있고, 각 앱별로 알림을 끄거나 켤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간단하게 배너 및 소리 이런 것들이 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바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 알림센터나 아니면은 화면 오른쪽 밑에 부분에 사용자에게 앱이 알려주는 내용들을 표시할 것인지 아닌지를 알림 및 작업에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중 지원까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 집중 지원 항목은 어떤 거냐 하면은 보거나 듣고 싶은 알림을 선택하여 집중력을 유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엑셀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글을 쓰는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여타의 작업을 할 때 갑자기 뭐 메일에서 알림이 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앱에서 알림이 와서 흐름이 끊기는 것이 싫을 때 이 집중 지원을 사용해서 알림이 오지 않거나 아니면 원하는 앱에, 그러니까 중요한 앱에 알림만 오거나 아니면은 해당 시간을 정해놔서 그 시간 동안은 알림이 오지 않거나 우선순위 알림만 오도록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해제 상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에 알림 및 작업에 켜져 있는 모든 앱에 그 알림이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우선순위만 나오도록 한다면 여기 우선순위 목록 사용자 지정에서 정해둔 앱들, 이 앱들의 알림만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엑스박스 본체 도우미, 근거리 공유, 뭐 캡처 및 스케치 이런 항목들이나 아니면은 메일이나 스카이프 통화 메시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 이제 알림이 오도록 하는 거고, 여기서도 특정한 사람이 보낸 알림이나 아니면은 메일이나 스카이프 메시지나 이런 것들만 표시되도록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에 등록되어 있는 앱이나 사람이 온 메시지만 알림이 표시되도록 할 수 있고, 알람만 해놓으면은 알림이 오지 않고 뭐 이제 내가 설정해둔 알람만 울리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자동 규칙을 확인해 보자면 해당 시간 동안의 세부 사항을 한번 보죠. 해당 시간 동안은 켜져 있는 경우에 시작 시간부터 종료 시간까지는 알림이 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할 것인지 주말에만 할 것인지 평일에만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고, 뭐 알림이 오지 않도록 하거나 아니면 우선순위 설정해둔 알림만 오도록 할 수 있는 거죠. 집중 지원이 자동으로 켜지면 알림을 알림센터에 표시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이 해당 시간 동안 기능을 사용해서 집중 지원이 켜진 경우, 그 집중 지원이 켜진 경우에 이 알림센터에 오전 몇 가지 알림은 알림센터에 조용히 보관됩니다 하는 이 내용을 표시한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복제할 때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여러 디스플레이를 사용해서 디스플레이를 복제하는 기능을 사용할 때 알람만 오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우선순위만 오도록 할 것인지, 그리고 게임을 플레이할 때 우선순위만 오도록 할 것인지 알람만 울리도록 할 것인지, 그리고 전체 화면 모드로 앱을 사용할 때도 알람만 울리게 할 것인지 아니면 우선순위에 알림도 표시를 할 것인지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집중 지원이 켜져 있는 동안 받지 못한 알림을 요약해서 표시해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이 알림 및 작업과 집중 지원은 이 알림에 설정된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나 설정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설정하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그 알림 사항들이 사용자의 작업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집중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알림이 특정 시간에 표시되지 않도록, 그리고 특정 시간 이후에는 자동으로 해제가 돼서 표시가 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림 및 작업과 집중 지원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려 봤어요. 굳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관심이 없으시고 신경을 쓰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하나하나의 세부 항목 설정, 알림들에 좀 민감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알림 및 작업의 세부 사항이나 아니면 집중 지원 항목에서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작업이나 이 윈도우즈를 조금 더 편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활용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부분이나 문의하실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대한 어려운 부분이나 모르는 부분들을 쉽게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도움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넌지시 알려드리는 친절한 박우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